여보나 죽었소. 멀쩡한 남편을 관짝에 넣어버린 아내의 기막힌 복수. 제1부. 야, 이 여편네야. 술 더 안 가져오고 뭐해. 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했지. 얼른 안 가져와?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깨진 사기그릇 조각이 방바닥을 굴러다닙니다. 방문 틈으로는 숨 죽여 흐느끼는 아내의 긴 한숨 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술에 절어 처자식을 짐승보다 못하게 괴롭혀온 이 개차반 같은 남편, 과연 사람 만들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하늘이 무심하다면 사람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지칠 대로 지친 아내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꾸민 기상천외하고도 목숨을 건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집안이 다시 살아나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정말로 줄초상이 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과연 아내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사연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벼랑 끝에 몰린 아내의 위대한 반란, 그 긴장되는 현장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산세험하고 골 깊기로 유명한 전라도 어느 두매산골 고을에 박서방이라는 유명한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몇 번 낙방하고 나서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술만 한 잔 들어갔다 하면 눈이 뒤집혀 세간을 부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동네의 골칫거리이자 살아있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옥부는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같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으나 남편 잘못 만난 죄로 낮에는 남의 집밭을 메고 밤에는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삭바느질을 하여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속은 이미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옥 같은 술 타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장터 주막에서 외상으로 막걸리를 퍼마시고는 해가 지기도 전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자, 술 내오란 말이야. 내 말이 귓등으로 들려? 내가 이 집 가장이야. 하늘 같은 가장이 술을 달라는데 어디 여편네가 굼뜨게 움직여. 밥숟가락 놓기 싫으면 냉큼 술상 안 봐와. 박서방이 다 마신 빈 술병을 흙벽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붙어있던 흙덩이가 떨어져 내리고 파편이 튀어 아이들이 자는 낡은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황급히 깨진 조각을 치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달랬습니다. 서방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이들이 봅니다. 쌀독이 바닥난 지가 언젠데 자꾸 술 타령이세요. 외상값이 쌀 2가마니가 넘습니다. 내일 장날인데 일찍 주무셔야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시끄러워. 내가 내 돈 내고 술 마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에잉 쯧쯧. 방구석은 또 왜 이리 차가워. 불 좀 떼라니까. 남편 얼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가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냐. 박서방은 애꿎은 아랫목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 아궁이에 뗄 나무조차 없어 냉골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술기운에 괜한 심술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도망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이 꼴을 더는 못 보겠다. 서방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옥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박서방은 술에 골아떨어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진동하는 술 냄새와 토사물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옥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결심한 듯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옆집 사는 칠성네와 이 마을의 어른이신 이장 어르신 댁이었습니다. 옥부는 이장님 댁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장님,
저 이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서방님을 고치든지 아니면 제가 이 마을을 떠나서 죽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발 도와주십시오. 옥분의 결연한 눈빛과 며칠 새 반쪽이 된 헬쑥한 얼굴을 본 이장님이 긴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 터며 혀를 찼습니다. 자네 마음 내가 알지, 알고 말고. 이 동네에 자네 우는 소리 듣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박서방 저놈 본래는 과거 공부하던 선비였는데 술만 안 마시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술이 원수야, 원수. 쯧쯧. 박서방 저거 사람 되려면 한 번 죽었다 깨어나야 하는데 말이야. 저승사자라도 만나서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릴 텐데 사람이 말을 하니 듣질 않네 그려. 그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장님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옥분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죽었다 깨어난다. 저승사자를 만난다. 죽었다 깨어나요? 이장님, 그럼 진짜로 한번 죽여볼까요? 이장님이 깜짝 놀라 물고 있던 곰방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옥분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자네 미쳤나? 살인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미워도 지아비를 해하면 천벌을 받아. 아니요, 이장님.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척을 하는 거지요. 서방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랑 저승사자 아닙니까?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뒤로 귀신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짜로 초상을 치르고 저승 맛을 한번 보여주면 충격을 받아서라도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장님, 도와주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장님은 잠시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마을의 골칫덩이 박서방을 사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불쌍한 옥분이를 살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 모두 박서방의 주사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터였습니다. 허허, 그거 참 기가 막힌 생각이구먼. 위험하긴 하지만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야. 그래, 내가 돕겠네. 마을 청년들을 모아볼 테니 자네는 준비를 단단히 하게. 이번 기회에 박서방 버르장머리를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세. 그날 오후 옥분의 계획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쳤습니다. 평소 박서방의 술주정에 진저리를 치던 옆집 칠성아범, 장터떡집 김씨, 그리고 힘께나 쓴다는 동네 장정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박서방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위한 거대한 거사였습니다. 옥부는 장터 약재상에게 사정하여 잠이 깊게 드는 수면초 가루를 조금 구했습니다. 이거 많이 먹이면 큰일 나요. 아주 조금만 써야 합니다라는 약재상의 당부를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낡은 이불보 속에 숨겨두었던 귀한 술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 술은 친정아버지가 옥분이 시집올 때 정말 기쁜 날 귀한 손님이 오면 마셔라. 100년 묵은 산삼으로 담근 것이니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하며 주신 갑오 같은 산삼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 아니라 남편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술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기 위한 술이 되기를 옥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해질 무렵 박서방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머리야. 속이 다 뒤집어지는구나. 임자, 물 좀 없나? 꿀물이라도 좀 타오지 않고 뭐해? 옥부는 짐짓 밝은 표정으로 정성스럽게 술상을 차려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속 많이 쓰리시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귀한 술을 한 잔 올리겠습니다. 친정 아버님이 주신 그 산삼주입니다. 드시고 기운 차리시라고요. 제가 그동안 서방님 마음도 모르고 바가지만 긁어서 죄송해요. 술 냄새를 맡은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퍼부었을 아내가 귀한 산삼주를 내오니 의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옥분의 태도가 너무나 상냥하여 박서방은 기분이 붕 떴습니다. 오, 임자가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 진작 이럴 것이지. 내 오늘 임자의 정성을 봐서 딱 한 잔만 하지. 산삼주라니 임금님도 못 먹는다는 그 술 아닌가. 옥부는 술에 강한 수면초 다루를 티 나지 않게 살짝 섞어 박서방의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박서방은 황홀한 술 냄새를 맡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받으시오. 이 귀한 걸 아껴뒀다. 이제 주다니 임자도 참 고밀세 곰이야. 그래도 오늘이라도 주니 고맙네. 박서방은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술맛 한번 기가 막히구나. 목구멍이 찌릿찌릿한 게 아주 명약일세. 온몸에 피가 도는 것 같아. 여보, 내가 평소에 소리 지른 건 다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내 마음은 비단결 같은데 술이 문제야, 술이. 내일부터는 내 진짜 술 줄일게. 박서방은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가 지켜질 리 없다는 걸 옥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초의 약효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술잔을 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방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굳어지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바닥이 빙빙 도네. 임자, 불 껐나? 쿵. 박서방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천장이 울릴 정도로 코를 고는 박서방을 확인한 옥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방문을 열고 어둠 속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장님, 칠성하범 들어오세요. 쓰러지셨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박서방의 몸을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거친 삼배 수의로 갈아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술에 깊이 취했는지 박서방은 짐짝처럼 이리저리 굴려져도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옷을 벗기고 입히는 동안에도 코 고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이고 무거워라. 술살이 쪄서 돼지가 따로 없네. 이 인간 이참에 살 좀 빼야겠어. 아주 돌덩이일세 돌덩이. 칠성아범이 땀을 뻘뻘 흘리며 투덜대며 박서방의 손발을 묶는 신용을 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여 핏기 없는 시체처럼 창백하게 만들고 입에는 저승길 노잣돈 대신 생쌀알을 한 줌 물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낡은 병풍을 치고 향을 피워 매캐한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서방님 어딜 가셨소? 이 젊은 나이에 나를 두고 어딜 가셨소? 야속한 서방님아. 옥분의 구슬픈 곡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연기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한이 담긴 진짜 통곡이었습니다. 과연 박서방은 이 거대한 연극에 속아 넘어갈까요? 오늘 옥분 씨의 눈물겨운 결심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제2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어이 북망산천이 뭐다더니 내 집 문 앞이 북망일세. 어이어이. 머리가 도끼로 쪼개지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박서방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선가 구슬픈 노랫소리와 딸랑거리는 요령 흔드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나무 판자를 둘러싸여 숨을 쉴 때마다 퀴퀴한 나무 냄새와 지독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발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꽁꽁 묶여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밑은 딱딱하고 좁아터진 공간이었고 몸을 뒤척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묶여 있어? 불 끄고 자나? 여보, 물 좀 줘. 목말라 죽겠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입안에는 무언가 까끌까끌한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퇴하고 뱉어보니 딱딱한 생쌀이었습니다. 쌀,
내가 왜 생사를 물고 있어? 어제 산삼주 마시고 잤는데.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쯧쯧 젊은 나이에 술 때문에 다다니. 불쌍한 옥분이는 어쩌고. 그러게 말일세.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자다가 급사할 줄 누가 알았겠나. 역시 술이 사람 잡는 거야. 얼굴이 시커멓게 죽은 걸 보니 간이 다 녹았나 봐. 염은 잘했는가. 저승 가는 길 춥지 않게 삼배옷은 입혔고 노잣돈 대신 쌀알도 넉넉히 물렸지. 박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옆집 칠성아범과 이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급사라니? 염이라니? 내가 죽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어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잤는데 죽었다니. 이게 무슨 개꿈이야. 여보, 옥분아. 박서방은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아,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다고. 여기 좀 열어봐. 칠성아범, 이장님, 나 박광수야. 이거 안 열어? 하지만 관뚜껑은 단단히 못질이 되어 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처절한 외침은 두꺼운 관뚜껑에 막혀 밖으로는 우웅거리는 짐승의 신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관이 덜컹거리며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이 어라차 어이 이제 가면 다시 못 올 길을 어이. 상두꾼의 선소리에 맞춰 요령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꼬집어 보니 아팠습니다. 진짜 상여를 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생매장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이 주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나 박광수야. 나 안 죽었어. 이 멍청한 놈들아. 내 말 안 들려? 나 오줌 마렵다고. 박서방은 머리로 관뚜껑을 들이받고 묶인 발로 벽을 차보았지만 좁은 관 속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이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부딪혀 온몸에 멍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관 속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갔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아니, 상여가 왜 이리 흔들려? 고인이 가기 싫어 발버둥을 치나 묵직한 게 영 기분이 이상하네. 밖에서 상두꾼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박서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야 나. 나 안 죽었다고. 제발 멈춰. 관 뚜껑 좀 열어봐.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산바람이 불어서 그러겠지. 얼른 가서 묻어드려야 고생 안 하지. 망자가 미련이 남아서 저러는 거니 우리가 더 힘차게 모셔야 하네. 자, 발걸음 재촉하게. 어이, 어이. 꽹과리 소리와 곡소리가 더 요란해지면서 박서방의 목소리는 철저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상여의 진동이 등골을 타고 뇌까지 전해졌습니다. 관 속은 찜통처럼 더웠다가 산바람이 틈새로 스며들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저녁 아랫목이 차다고 아내에게 투정 부렸던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진짜 차가운 건 바로 이 관 속이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 얼마나 천국이었는지, 아내가 끓여주던 숭늉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 따뜻한 집을 두고 술 타령이나 하다니. 한참을 산길을 따라 덜컹거리며 가던 상여가 쿵 하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졌습니다. 박서방의 몸도 덩달아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리를 부딪혀 별이 번쩍 보였습니다. 자, 다 왔네. 여기가 명당일세. 물도 안 나오고 볕도 잘 드는 곳이야. 이제 하관할 준비를 하게. 삽 가져와. 깊게 파야 여우가 안 파먹네. 이장님의 근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흘 파는 소리, 삽질하는 소리가 서걱서걱 들려왔습니다. 흘 냄새가 더 짙게 풍겨왔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끝이구나 싶어 눈물이 범벅이 되어 빌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제발요. 우리 옥분이 고생시킨 거 다 갚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 이렇게 죽기 싫어요. 그때였습니다. 관 뚜껑 위에서 무언가 찍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즈, 끼, 뚝, 뚝. 못 뽑는 소리가 나더니 관 뚜껑이 덜컥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박서방의 눈에 갑작스러운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 제대로 뜰 수가 없어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초점이 맞아가며 박서방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아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닷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칠해진 저승사자 두 명이 시뻘건 입술을 실룩이며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희뿌연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이었고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갓근을 흔들었습니다. 박광수,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눈을 뜨느냐. 죽어서도 술주정을 부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땅이 울리는 듯한 굵고 음산한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박서방은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저승인가? 나 진짜 죽은 거야? 이장님이 아니었어. 저승사자가 손에 든 거대한 쇠몽둥이를 땅에 쾅 내리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 염라대왕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내 놈이 지은 죄가 산보다 높다 하여 특별히 지옥불 가마솥을 데워놓고 계신다. 어서 나오지 못할까?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3부.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똥물이라도 하겠습니다요. 제발 그 뜨거운 지옥불만은 안 됩니다. 저는 뜨거운 건 질색입니다요. 박서방은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들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이마는 거친 흙바닥에 지시겨져 피가 배어 나왔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얼굴은 이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짓가랑이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술에 취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호기를 부리며 살았던 박서방이었지만 진짜 저승 문턱비록 가짜지만의 선이 오금이 저리고 말문이 막혀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토해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염라대왕의 용서를 받고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박서방의 처절한 참회와 소름돋는 각성, 그 긴박하고도 숨막히는 심판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술 처먹고 주정 부린 건 인정하지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제 아내 옥분이에게 아직 못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옥분이는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호강 한 번 못 시켜주고 이렇게 가면 저는 억울해서 눈을 못 감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소처럼, 아니 개처럼 일해서 마누라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제발요. 박서방은 땅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앞을 가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 아내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저승사자가 든 쇠몽둥이가 금방이라도 자신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승사자 분장을 한 이장님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소 천하태평하던 박서방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벌벌 떠는 꼴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놈, 옥분이 이름은 줄줄 나오는구나. 이장님은 속으로 흐뭇해하며 옆에 서 있던 칠성아범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칠성아범이 짐짓 엄하고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걸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거늘 어디서 주둥이를 울리느냐. 염라대왕께서 내 놈의 죄목을 낱낱이 적어오라 하셨다. 어디 보자. 저승사자가 품에서 시커먼 장구를 꺼내 펼치자
박서방은 숨을 멈췄습니다. 박광수, 내 놈이 지난 10년간 술 처먹고 고성방가하여 이웃의 잠을 깨운 죄가 5,000번, 아내 옥분의 눈에서 피눈물을 뺀 횟수가 3,000번, 죄 없는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죄가 2,000번이 넘는다. 그리고 멀쩡한 세간을 부순 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까지 합치면 내 죄는 남산보다 높고 한강보다 깊다 하여 염라대왕께서는 당장 내 놈의 혀를 뽑아 지옥불 가마솥에 던지고 손발을 잘라 짐승의 먹이로 주라 하셨다. 혀를 뽑는다니요. 손발을 자른다니요. 박서방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뿐인 줄 아느냐. 내 놈이 깬 술병 조각으로 검산지옥을 만들어 맨발로 걷게 할 것이며 내가 마신 술만큼 뜨거운 쇳물을 부어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놈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려면 억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승사자의 서슬퍼런 협박에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입에 거품을 물 지경이었습니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술 냄새도 맡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때 저승사자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붉은색 두루마리를 꺼내 쫙 펼쳤습니다. 그것은 옥분이가 밤새 눈물로 쓴 개과천선 각서였습니다. 하지만 내 처의 지극정성이 갸륵하여 염라대왕께서 아주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하신다. 내 아내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너를 살려달라 빌고 또 빌었기에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내 놈은 마누라 잘 둔 덕에 사는 줄 알아라. 여기 이 각서에 내 놈의 피로 지장을 짓겠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지옥으로 끌려가겠느냐? 박서방은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찍겠습니다.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찍겠습니다. 내용은 볼 것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용을 똑똑히 들어라. 함부로 찍었다가 어기면 그때는 진짜 끝이다. 첫째, 평생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술 냄새도 맡지 않는다. 둘째, 아내에게 큰 소리 치지 않고 왕비처럼 모신다. 셋째, 농사일에 전념하여 가장의 도리를 다한다. 넷째, 아내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른다. 만약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내가 밤마다 찾아가 내 놈의 목을 조르고 혀를 뽑아갈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시는 술도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맹세코. 박서방은 옆에 있는 날카로운 돌부리에 엄지손가락을 문질러 억지로 피를 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아범이 슬쩍 내민 붉은 인주의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 각서에 선명한 붉은 지장을 찍었습니다. 꾹. 그 지장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의 여운을 건 맹세이자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좋다. 내 맹세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승으로 돌려보내주마. 대신 저승의 일을 발설하면 안 되니 이 망각의 물을 마시거라. 이 물을 마시면 이곳에서의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나 내가 한 맹세는 뼈에 새겨질 것이다. 만약 누설하면 다시 잡아올 것이다. 저승사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표주박에 담긴 물을 박서방에게 건넸습니다. 사실 그것은 뒷산 약수터에서 떠온 시원한 냉수의 수면초를 아주 조금 탄 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손을 달달 떨며 그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 꿀꺽. 차가운 물이 타들어가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웠던 속이 식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내 놈 냄새가 역겨우니 썩 꺼져라.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약기운 때문인지 박서방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땅이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옥분아, 나 살았어.
박서방은 스르르 눈이 감기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흘바닥에 쓰러진 박서방을 확인한 이장님과 칠성아범,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박서방 저놈 연기력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하는 게 보이니 나도 덩달아 떨렸어. 오줌 싼 거 좀 봐.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른 데리고 내려갑시다. 옥분이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쓰러진 박서방을 다시 멍석에 말아 지게에 지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녘, 말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렁찬 새벽 달구는 소리가 박서방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의식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십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제4부. 박서방이 눈을 번쩍 떴을 때 그는 캄캄한 관속도, 무서운 산속도 아닌 익숙한 자기 집 안방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던 퀴퀴한 향냄새 대신 구수하고 은은한 밤 냄새가 났고, 등골을 오싹하게 했던 차가운 산바람 대신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마저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에 걸린 매주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저승에도 매주가 있나?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아내 옥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해가 중천인데 여태 주무시면 어떡해요? 속은 좀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냄새와 구수한 냉이 된장국 냄새가 박서방의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박서방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볼을 잇는 힘껏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아프다. 꿈이 아니야. 임자, 나 살아있는 거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거야. 박서방은 밥상도 밀쳐두고 아내를 와락 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의 품에서 나는 땀 냄새와 밥 냄새가 너무나 그리웠던, 사무치게 그리웠던 사람 냄새였습니다. 옥분이는 영문을 모르는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젯밤 연습한 연기를 태연하게 계속했습니다. 아니 서방님,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어제 산삼주 드시고 기분 좋다고 노래 부르다가 주무셨잖아요. 과음하셔서 필름이 끊기셨나 보네. 무서운 꿈이라도 꾸셨어요?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났어.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당신 덕분에 살려준대. 당신이 매일 정화수 떠놓고 빌어서 염라대왕이 감동을 했대.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짐승만도 못했어. 나 이제 술 안 마셔. 절대 안 마셔. 박서방은 아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참회했습니다. 아내 옥분이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요. 흉몽을 꾸셨나 보네요. 액땜했다 치고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잘하면 되지요. 어서 밥이나 드세요. 식겠어요.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어요. 박서방은 밥상을 바꾸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국그릇을 들고 국물만 후루룩 마시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국물에 떨어진 눈물 때문에 짠맛이 났지만 세상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 없는 평온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서방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비질하고 무너진 담장을 고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술 한잔 하자고 불러도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저승사자가 보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가서 우리 옥분이 바칠이나 도와줄랍니다. 형님도 술 좀 줄이시오. 저승 가면 혀 뽑히고 쇳물 마십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박서방은 틈만 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장날이면 아내에게 줄꽃 신이며 머리핀을 사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등 뒤에 매달려 말타기 놀이를 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작심삼일이겠거니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박서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을에서 제일 가는 애처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술친구였던 읍내 김 주사가 박서방을 끈질기게 꼬드겼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자네 요즘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오늘 주막에 새로 들어온 술이 기가 막히다는데 딱 한 잔만 어떤가? 옥분이 몰래 마시면 되잖아. 내가 산다니까 아무도 몰라. 순간 박서방의 코끝에 알싸한 술 냄새가 스쳤습니다.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속에서 보았던 저승사자의 시뻘건 눈동자와 쇳물을 붓겠다던 협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밤마다 찾아가 목을 조를 것이다. 혀를 뽑을 것이다. 어이쿠, 안 되네. 내 목숨이 2개면 나시겠지만 하나뿐이라 안 되겠네. 자네나 많이 마시게. 나는 우리 마누라가 기다려서 가봐야 하네. 그리고 자네도 조심해. 저승사자가 지켜보고 있어. 박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 보니 술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흙냄새만이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땀방울 하나하나가 죄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이 술을 끊고 소처럼 열심히 일하자 집안 살림이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옥분이는 남편이 벌어온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10원 한 장까지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옥분이는 남편 앞에 통장 하나와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요? 당신이 술 끊고 벌어온 돈이랑 제가 삭바느질해서 모은 돈 합쳐서 읍내 장터 길목에 작은 국밥집 가게 터 하나 장만했어요.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요. 이제 우리 남의 땅 붙이지 말고 내 가게에서 떳떳하게 장사해요. 박서방은 손을 떨며 땅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값으로 다 날릴 뻔했던 재산이 아내의 알뜰함과 자신의 땀방울 덕분에 이렇게 번듯한 내 가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 은혜 잊지 않으리다. 내가 더 잘할게. 그날 밤 박서방은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다가 문 밖에서 아내와 이장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 2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장님, 그때 저승사자 연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서방님이 3살은 뵀어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허허, 별말을. 박서방이 눈치챌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나. 칠성아범이 웃음 참느라 혼났지. 그래도 자네 용기가 대단했어. 남편을 산채로 관에 넣을 생각을 하다니 자네가 진짜 여장부야. 문틈으로 듣고 있던 박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연기, 가짜.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저승사자도 염라대왕도 그 무서웠던 쇠몽둥이도 다 가짜였다니. 순간 배신감이 치밀어 오를 뻔했습니다. 나를 바보 취급하다니. 온 동네가 나를 속였어. 하지만 박서방은 곧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곤히 잠든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과 고된 일로 거치어진 아내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을 끊고 나서 찾아온 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떠올랐습니다.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떠랴.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그 마음, 목숨 걸고 남편을 살리려 했던 아내의 그 간절함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짓까지 벌였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고맙다 옥분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제가 더 이상 망나니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혔습니다. 속아준 게 아니라 덕분에 진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박서방은 모른 척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천장을 보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속아주마. 내 평생 당신의 그 예쁜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주며 죽는 날까지 당신만 사랑하며 삶아. 세월이 흘러 박서방과 옥분이는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애처가가 되었고 국밥집은 대박이 나서 자식들도 모두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두 노부부의 금슬은 온 고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박서방은 옥분이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자, 나 이제 진짜 저승사자 만나러 가야겠소. 근데 하나도 안 무섭구먼. 왜요? 저승사자 무섭다면서요. 혀 뽑아간다면서요. 옥분이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저승사자까지 섭외해 줬는데 진짜 저승사자가 온들 당신 빽이 있는데 나를 함부로 하겠소. 그리고 이번에 가면 진짜로 자랑할 게 생겼거든.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옥분이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서방은 빙긋이 웃으며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자,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소. 그날 밤 이장님하고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옥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 그 산속에서 마신 맹물보다 당신이 매일 아침 끓여준 된장국이 훨씬 맛있었거든. 속아주는 게 내 사랑이었소. 고마웠소, 내 사랑.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납시다. 박서방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생 자신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아름다운 미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번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서방을 진짜로 살린 건 저승사자의 공포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내의 지독하고도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남편의 진심 아니었을까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한 번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요? 서로를 향한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